이주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기가 그래도 영국과 관련이 있는 나라이고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의지해서 살고 계시고 저 역시도 이 호주라는 땅에 산 지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소식이 그냥 단순한 뉴스로만 들리지 않더라고요. 이제 영국 여왕이 서거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희가 따로 표시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께서도 그래도 근세에 많은 미인들이나 뭐 업적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분 중에 한 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건강하시면 오늘 차례 지낼 때라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제 혹시 달을 보셨나요? 전하는 얘기로는 100년에 한 번 이렇게 큰 달이 뜬다고 그러던데 본시 오늘 추석 차례 한가위 중추 차례를 지내지만 형편상 오늘 지내는 것이고 어제가 추석이었잖아요. 네, 그런 거 보니까 다소 어저께 혼자서 여기 이렇게 저녁에 머물면서 지내다 보니까 조금 한국도 좀 생각이 나고 그렇더라고요. 오늘 추석 차례에 앞서서 여러분께 전해드릴 말씀이라고 할까? 방금 이제 영국 여왕이나 이제 옛날 한국을 잠시 생각했다고 하는데 저는 어린 시절보다 출가를 되게 적은 나이에 했기 때문에 지리산에서 좀 그 시절을 많이 보냈습니다. 20대 초반에. 그래서 어떤 절집안의 그런 느낌을 많이 갖게 되다 보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일반 가정에서는 사회에서는 차례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절집안에서는 다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보통 다례제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들어보셨죠? 같은 말이죠. 차, 다자를 써서 차례라고 하기도 하고 다례라고도 하는데 제사와는 조금 구분이 돼요. 그래서 다례는 차례는 차가 중심이죠. 제사는 그 음식 중에서도 진수가 중심이고 그래서 이제 그 탕이나 국이나 이제 그 밀을 올려서 밥을 내서 마련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저도 들은 얘기지만 그 우리나라 70년대에 보면은 전란 이후라서 그런지 이제 살기 어려워서 그런지 여러 가지 가정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복잡하고 질서가 없고 이제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있는 사람은 이제 허례나 허식이라 그래서 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았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정리하다 보니까 나라에서 가정의례 준칙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들어보셨나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최근에 그 성균관에서 의례 준칙이라는 거를 마련했어요. 거기에 보면 제사 차례에 대한 어떤 그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세시 풍속이라고 하죠. 그런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추석 차례이거든요. 추석 차례인데 그 차례를 지내는데 음식을 조금 간소화하자. 이렇게 따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그 대표되는 그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명절로 인해서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음식을 전을 비롯해서 그걸 하지 않고 9가지 정도로만 과일을 포함해서 이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분도 언급하셨고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리라 믿는데 상을 마련하는 생일상이나 제사상이나 차례상이나 우선은 정성이 우선 되어야 되잖아요. 어저께도 이제 회장님이랑 운영보사님이랑 은지 몇몇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오늘 차례상을 준비하는데 장을 함께 봤거든요. 좀 번가한 곳에 가서 장을 보긴 했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제철 좀 좋은 거, 좀 값도 괜찮은 거 이런 거를 따지게 되더라고요. 그런 어떤 수고스러움, 그게 이제 저희는 정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그 음식을 마련하고 저희가 음복을 할 때 정성과 노력이 함께 해야 된다. 또 하나는 그 음식과 정성의 어떤 목적이라 그럴까요? 그 결과물은 곧 화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100% 동감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화합이라는 것과 정성이라는 게 결국에는 차례상을 오늘 기준으로 하다 보면 돌아가신 분들 중에 윗어른들, 뭐 수자령이나 사고로 돌아가신 손 아랫사람이나 이런 분들 말고 우리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래도 음양으로 보살펴 주신 조상님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하는 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설도 그렇고 오늘 중추 한가위 차례도 그렇고 그럼 이제 어떤 감사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중2고 저는 법을 의지해서 살다 보니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어떤 불가에서의 전하는 말씀을 전해드린다 그러면 5가지 잊지 말아야 될 큰 은혜라는 게 있어요. 원문으로는 오종대은 명심불망이에요. 5가지의 큰 은혜가 있는데 명심, 마음에 새겨서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첫 번째는 나라에 대한 은혜예요. 나라라 그러니까 극히 대변되는 게 여러분들 가끔씩 교민분들과 대화를 나눌 때 있으면 이민을 결심한 이유가 이제 어떤 자연환경이나 교육환경 어떤 여러 가지의 조건들을 고려해서 이민을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와 반대로 다른 나라, 뭐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나 아니면 우리와 경계를 맞닿고 있는 북한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살기가 팍팍하잖아요. 생활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 말고 역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현재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나라, 이 땅을 근거로 한다 그러면 감사한 일이죠. 고마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 땅을 가꾸고 유지해 온 분들이 우리 선대의 사람이라면 그게 이제 바로 조상님에 대한 고마움이죠. 둘째가 여러분들이 어떤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이라 그러면 역시 반복되는 거지만 부모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뭐 얼마 전에 이제 파더스데이도 있었고 한국에는 이제 어버이날이라고 이번에는 특히나 초파일과 이제 같이 했었던 일요일이었는데 그런 것처럼 부모님에 대한 은혜, 감사 이거는 뭐 두말할 것 없죠.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를 이끌어주는 리더예요. 리더, 스승, 가르침을 주는.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스승이라고 해서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쳐주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에게 마음적으로 자리 잡아서 부모 역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그 올바르게 살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 주는 분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걸 멘토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고 저희는 아까 여러분 처음에 이제 그 상기를 했지만
시아 본사 서가모니불이거든요. 지금 시아라는 건 나의 본사, 근본이 되는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스승에 대한 감사가 또 있는 거죠. 지금 특이하게도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자리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네요. 나중에 혹시 전해 들으셨지만은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사리를 한국에서 모셔와서 이제 지금 기도 중인데 여러분들 스승에 대한 그런 감사함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저희 불가에서는, 절집안에서는 단월이라고 해요. 그 시주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죠. 근데 사회적으로 생활하시는 여러분들께는 그거를 좀 달리 표현하고 싶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 바탕은 사회적 구성원이고 그 사회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세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젊은 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지만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제 제 나이가 되거나 60이 넘어가면 은퇴를 생각하잖아요. 그 은퇴를 하고 난 연후에 요즘은 의술이 발달되어서 예전에는 뭐 한갑을 넘으려나 해가지고 그 60 그 생일상을 굉장히 크게 차렸다고 하는데 요즘은 어디 가서 행세도 못 하잖아요. 70이 넘어도 노인정 가면은 뭐 물통 나른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여왕 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96세에 돌아가셨어요. 요즘은 보통 80여 세 이상씩 사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숫자적인 개념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그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배운 경험, 기술, 어떤 체력적인 이 열정을 가지고 뭔가 더 하고 싶을 때 사회적인 참여를 하면은 내가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고마운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죠. 물론 저희들은 그런 분들의 노고로 그게 내조건 아니면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건 그분들의 노고로 이제 시주의 은혜로 이 연꽃선언이 유지가 되고 저희가 생활하는 거니까 시주단월의 은혜는 당연히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함께하는 그 구성원이다 보니까 특히나 버블리지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저희는 승과 공동체라는 말을 써서 생활을 해요. 용어로는 도반이라는 말을 하죠. 함께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탁마하는, 서로 갈고 닦고 빛내주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겉에 부부라는 이름으로 있잖아요. 부부의 이름을 달리 표현하면 배우자라고도 하고 반려자라고도 하는데 배우자나 반려자의 그 뜻이 벗이에요, 벗. 그리고 여러분들 딸 낳으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딸이 철이 들고 직장 생활하면 아유 친구같이 그냥 살아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설령 누군가 인연이 다 그쳐서 이혼을 하거나 따로 살아도 그냥 친구처럼 우리 남편이랑 아내는 그렇게 지내요. 이런 용어를 너무 쉽게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만 살 수 없고 어떤 공동체 안에서 살아간다면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거실, 도반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가 우리가 잊지 말고 은혜에 대한, 존재에 대한, 역할에 대한 감사를 느끼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게 이제 저희가 아까 시작점에서 얘기한 조상님에 대한 은덕, 감사,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걸 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차를 올리고 햇과일과 그해 수확한 음식들로 이제 상을 마련해서 베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달해제 할 때, 차례할 때, 그 표현이 베푼다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음식을 베푸니까 음식에 대한 것도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음식이라는 것이 보고 맛보고 냄새 맡고 우리의 육체에 도움을 주는 것만으로 그 역할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가족하지만 저희 국가에서는 이 음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는데, 일단 음식은 자연에서 와요. 그렇죠? 모든 음식이 우리가 섭취하는 것이 땅과 이 하늘의 기운에서 생겨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쩌면 고마워해야 되는 거죠. 자연에 대한 고마움. 음식 하나를 받더라도. 그리고 이 음식을 우리 상에 올리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본다 그러면 이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티베트에서 베트남에서 출생하신 틴야탄이라는 스님 아세요? 네. 프랑스 프랑블리즈에서 수행하셨던 분. 그분의 법문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분이 어느 날 이제 그 법문하실 때 종이를 한 장 들어요. 종이를 들고 이 안에 우주가 있고 자연이 있고 우리의 삶이 이 안에 깃들어 있다. 종이 한 장 안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종이가 저는 이제 음식을 두고 말씀드렸지만 이 종이가 펄프라는 곳에서 생겨나잖아요. 펄프는 나무에서 와요. 나무는 양분을 먹고 자라나고 빛과 광합성을 하고 산소를 배출하잖아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뱉어요. 아주 간단한 이치지만 이 안에 나무를 베는 사람, 나무를 옮기는 사람, 가공하는 공장 노동자들, 거래하는 무역하는 사람들,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걸 전시해 놓고 각종 여러 가지의 물품들을 마련해서 종이로 된 파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글을 적고 뭔가 유인물을 만들어서 기술과 지식을 얻는 사람들, 다 종이를 의지한다고 그래요. 음식도 마찬가지인 거죠. 음식이 땅의 기운을 얻어서 누군가 농사를 짓는 분의 노고에 의해서 옮겨지고 그걸 파는 사람과 거래를 해서 땀을 흘린 우리 남편이나 내자의 도움을 받아서 음식을 제철이나 신선한 걸 사와서 정성스럽게 요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식지 않게 예쁘게 정성스럽게 상의에 올려서 한 가족이 단촐하게 음식을 나누면서 뭔가 대화를 나누는 그 장이 마련되는 게 음식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안에 자연도 있고 사람 관계도 있고 사회도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행복과 사랑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음식을 두고 다투면 되겠냐 말이죠. 많니 적니 짜니 맵니 식었니 따시니, 그거는 정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덕행으로 우리가 알아채야 되는 거죠. 내가 내 역할을 하면서 이 음식을 받을 만한지. 그거 이제 여러분 자제분들에게도 한 번쯤은 소개해 줄 법하지 않나. 편식, 과식, 폭식 이런 것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음식을 두고 욕심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게 또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몸을 유지하는 에너지의 원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깊이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육신을 온전히 보존해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가장으로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고, 학생으로서 공부를 해야 되겠고, 아내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겠고, 이 가족 구성원이 사회 구성원의 일부라면 또 사회에 나가서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이 음식이 필요한 거죠. 오늘은 이제 차례를 지내는 조상님들에 대한 감사, 자연에 대한 어떤 조화로움에 대한 감사, 그리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음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그게 우리 주변에 있고 매일매일 행해지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간과하고 의미나 가치를 조금 우리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저쪽 그 시계 아래 벽면에 보면은 오관계라고 있잖아요. 예, 그게 문구로 되어 있는 거지만 제가 설명드린 어떤 이야기들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그 대상이 여러분이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준 분이 오늘 차례를 올린 조상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나 공간을 가르지 않아요. 늘 연결되어 있고 그것을 저희는 인연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잠깐이지만 이제 법문 끝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것으로 의식을 치르고 나서 차례를 지내면서 여러분께 잔 한 잔으로, 오늘은 조금 달리 생각을 해서 아침에 차를 우렸거든요. 그래서 달래라는 이름에 맞게, 차례라는 이름에 맞게 간소하지만 정성스럽게 차례상을 마련하고 차 한 잔씩을 올릴 거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번 새겨보면서 오늘 차례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